어르신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신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하실 때가 있으시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 여전히 환자분들을 돌보는 의사 이로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아니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하고 놀라워하며 비결을 물으십니다. 비결이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우리 몸의 소중한 5군데를 매일 딱 4분씩만 정성껏 돌봐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8순, 9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60부터 이미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의사로 6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몸의 특정 부위를 꾸준히 관리했던 것입니다. 이 부위들은 의외로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곳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91세 현역 의사인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건강 비밀 부위 5곳과 그 관리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만 투자하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70대 초반에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 방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더니 지금 91세인 저는 아직도 수술 없이 계단을 걷더니 오른엘입니다. 제 환자 중 78살 김민준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 휠체어를 타시던 분이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불필요한 병원비와 약값으로 수백만 원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저는 작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했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환자들의 건강을 살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90세가 넘은 노인들이 여전히 일상생활을 거뜬히 해내고 맑은 정신으로 가족과 이웃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온 50대, 60대 중에는 이미 여러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같은 환경에서도 건강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몸의 특정 부위를 꾸준히 관리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들은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곳들이 아니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그러나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비밀 부위들이었죠. 자, 이제 제가 60년간 의료 현장에서 깨달은 건강 비밀 부위 5곳과 그 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저뿐만 아니라 제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기존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들은 일상에서 함께 병행하며 건강을 지키는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비밀 부위는 바로 손가락 관절입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미세 순환계의 중심지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이는 전신의 혈액순환 약화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손가락 관절의 상태가 뇌혈관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끝에는 미세 혈관과 신경종말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곳의 활성화가 뇌에 직접적인 자극 신호를 보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운동이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80살 박영숙 할머니는 손가락이 굳어 젓가락질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려워하실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죠. 그런데 3개월간 매일 손가락 관절 운동을 하셨더니 놀랍게도 손가락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을 뿐 아니라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기억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손가락 관절은 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85 되신 최동훈 할아버지의 경우도 기억에 남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서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손가락 운동과 마사지를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에는 떨림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노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가락 관절 관리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분만 투자하세요. 먼저 양손의 모든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엄지, 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씩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비비듯 마사지하며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가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보다 손을 따뜻하게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91세에도 손을 쓰는데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이 간단한 손가락 관절 운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비밀 부위는 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만 신경 쓰지만 사실 발목의 건강이 무릎 건강의 열쇠입니다. 발목이 굳으면 걸을 때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어 무릎 관절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발목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목 운동을 통해 하체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발목 관절이 유연하면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발목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정맥 혈류를 촉진하고 하지 부종을 예방합니다. 이는 혈전 형성 위험도 낮추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제 환자 중 82살 정수철 선생님은 1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발목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7살 윤지연 여사님은 당뇨와 하지부종으로 매일 밤 다리가 무겁고 아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3개월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실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그런 다음 발가락을 위아래로 구부렸다 폈다 10회 반복하세요. 하루에 이 정도만 해도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발목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에 발목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발목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길 때는 30분마다 한 번씩 발목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이 저하되는데 간단한 발목 돌리기만으로도 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 중반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매일 발목 운동을 한 덕분에 지금까지 무릎 수술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릎이 아프시다면 무릎만 치료하려 하시지 마시고 발목부터 관리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비밀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제3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핵심 지점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종말이 분포해 있어 여기를 자극하면 뇌와 전신의 여러 기관에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이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켜 여러 생리적 기능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75세 때부터 소변 문제로 고생했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야간 소변 횟수가 5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이는 발바닥 중앙 부분을 자극함으로써 방광과 신장 기능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 기능에 저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병이 되거나 삶의 질이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는 발바닥 마사지만으로 당뇨 합병증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83살 오진석 어르신은 당뇨로 인한 발저림으로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2개월간의 발바닥 관리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선생님, 이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79살 강미자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서너 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취침 전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약 없이도 대여섯 시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는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발바닥 관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근 후 발바닥 중앙 용천혈 부근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발가락 쪽에서 발뒤꿈치 방향으로 전체 발바닥을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특히 발바닥 앞쪽 1-3 지점은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이 부분을 잘 자극하면 소화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에 더해 한 가지 도움될 말씀을 드리자면
손이 불편하셔서 마사지하기 어려운 분들은 호두나 골프공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바닥에 호두나 골프공을 놓고 그 위에서 발바닥을 앞뒤로 굴리기만 해도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바닥 반사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부드러운 양말을 신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 힘이 약하신 분들도 쉽게 발바닥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꼼꼼히 말려야 무좀 같은 피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잠시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오히려 기분 좋은 자극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다음날 아침 훨씬 더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림프절이 밀집된 곳입니다. 림프절은 면역 체계의 핵심 요소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세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림프의 흐름이 둔화되어 독소가 체내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는 전신 염증 반응 증가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겨드랑이에는 아미스 30개의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림프절들은 상체 전체에 림프액을 필터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염증,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60대 초반에 원인 모를 피로와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온갖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동료 의사로부터 겨드랑이 마사지를 배웠는데 일주일 만에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 알레르기 증상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79살 김현우 선생님은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1년에 감기를 5-6번씩 앓으셨고 한 번 걸리면 2-3주씩 고생하셨죠. 겨드랑이 마사지를 가르쳐 드렸더니 6개월 만에 감기 걸리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걸려도 일주일 이내에 회복되었습니다. 활력도 되찾으셔서 다시 취미 활동인 등산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4살 이선영 여사님은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으로 팔이 심하게 부어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겨드랑이 마사지를 병행했더니 3개월 만에 팔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빨래를 널고 머리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팔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중이나 로션을 바를 때 겨드랑이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압력을 높여가며 1분 정도 지속합니다. 이때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겨드랑이에서 가슴 중앙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여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마사지는 항상 목 쪽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가슴 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림프액의 자연스러운 흐름 방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지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서 몸에서 독소가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세요. 추가로 겨드랑이 건강을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겨드랑이 부위가 습해지기 쉬우니 자주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사지를 하루에 한 번, 1절 2분만 해주셔도 림프 순환이 개선되어 몸속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비밀 부위는 명치 아래 복부입니다. 명치에서 배꼽까지 이어지는 복부는 우리 몸의 제2의 뇌라 불리는 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은 면역력, 호르몬 균형, 심지어 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분포해 있으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즉, 장 건강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매일 아침 이 부위를 마사지해 왔습니다. 덕분에 80대가 넘어서도 소화 기능이 젊은 사람 못지않고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독소 배출도 원활해져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제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성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의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러다 한의학 서적에서 복부 마사지법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실천했습니다. 2주 만에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매일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소화 문제와 변비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70대 이상 환자 중 80%가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복부 마사지만으로 많은 분들이 개선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 조은숙 할머니는 2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 배변을 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복부 마사지를 3개월간 꾸준히 하셨더니 이제는 약 없이도 2, 3일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산 역류와 속쓰림 같은 증상도 함께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환자, 81살 한상철 할아버지는 대장암 수술 후 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체중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복부 마사지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했더니 6개월 만에 체중이 4kg 증가했고 체력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2번씩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복부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원을 그리세요. 이 과정을 23분간 지속하면 장 운동이 활성화되고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는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나 취침 전입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그러나 장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압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건강을 위한 추가 팁을 드리자면 하루에 1.5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이 좋습니다. 특히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돕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도 장 운동을 촉진하니 식후 실 안 20분 정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5가지 건강 비밀 부위를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꾸준히 관리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90이 넘어서도 환자를 돌보고 아침마다 40분씩 걷고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지지 않듯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제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관리법을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기보다 먼저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그 능력을 깨우는 작은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 이것이 제가 6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며 얻은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부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또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